이번 시간에는 각 과목별 특징과 전략, 그리고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차이점과 전략 과목 수립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험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첫 수업이고 처음으로 이런 걸 해보다 보니 버벅거리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을 텐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 과목별 특징과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인데요. 법령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죠. 그리고 다른 법령과는 다르게 매우 쉽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실제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사법고시죠.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응용 문제라는 게 전혀 없고 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데에는 법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그것 때문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외우는 것도 상당히 많고 용어들이 거기서 거기, 그리고 새로운 용어들 이런 게 많이 오다 보니 어려워 이러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러고 싶었는데 이 과목이 상당히 꽈락이 많이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40점을 목표로 하기보단 60점을 넘겠다는 목표를 잡으셔야 여러분들의 수업 목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법령 같은 경우는 40점을 넘으면 됐다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도 충분히 전략 과목으로 삼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만 외우시면 상당히 쉽게 60점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5가지 과목만 써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6가지죠. 영어는 제가 뺐습니다. 영어 강의는 다른 곳에서도 들을 기회가 많고 훌륭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럴 만한 정도의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법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상당히 양이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그 다음에 키워드 이 위주로만 해서 외우셔야 가장 적은 시간을 쓰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A4 용지 약 20장으로 정리를 했고요. 단면으로 20장이기 때문에 앞뒤로 하면 이제 10장이죠. 흔히 20페이지라고 하죠.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게 되겠죠. 이게 뭐지? 뭔가 약간 불안해. 과연 그걸로 될까? 라고 하시는데 충분히 됩니다. 2011년도 전까지의 그 시험을 제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모두 다 80점 이상이 나왔고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2012년도 시험에서는 60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참 운이 없었죠. 사실은 제가 이제 60점 이상이다. 내가 100% 맞는 게 60점이었어. 라고 했을 때 나머지 40점은 그 중에 찍어서 몇 개가 맞을 수도 있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게. 그리고 뭐 이런 거야 증거가 없으니까 얘 그냥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다 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런 거를 강의를 하고 동영상을 찍는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60점 이상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 때문에 60점 안 나왔어 이놈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도 비교적 좋은 점수를 얻게 해드릴 수 있고요. 100% 40점은 넘을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법령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수학적인 생각을 잠깐 해보자면 오지선다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20%밖에 맞을 확률이 없는 거지만 그 중에 이게 하나가 확실히 아닌 건 알아. 4개 중에 아리까리에 이러면 25%, 3개 중에 아리까리에 33%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개 중에 아리까리 하면 50% 확률이고요. 근데
내가 이게 확실히 아닌 건 알아요. 5문제 중에 1번을 봤는데 이건 확실히 틀린 거 맞아. 근데 틀린 거를 찾으래. 그럼 100%인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60점 이상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이제 40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는 숫자와 관련하고 키워드와 관련해서 싹 바꿔놓고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청장은 옴부즈만을 뭐뭐뭐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른 말인데, 중소기업 청장은 옴부즈만을 뭐뭐뭐 해도 된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맞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맞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외우다가는 다른 과목을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단둘이 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와 키워드만 정리를 한다. 그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목에 이제 전략을 보도록 할 건데요. 회계학. 처음에 저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처음으로 분계라는 걸 해봤고, 시간표라는 걸 만들어봤고, 자본 항목,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이런 거 차변, 대변 처음 들었고요. 외우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고, 특히 분계하는 거, 그게 저한테 정말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어려웠는지 이해는 안 가요. 자, 회계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나 회계 들어도 정신없고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저도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 IFRS 회계학 관련해서 이제 회계사 시험 문제를 보면 전혀 모르겠죠. 계산 문제 나오면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저는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는 과감히 제끼고 이론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게 경영주도사 시험이 다행인 게 난이도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적당한 깊이, 필요한 깊이만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분계할 줄 알고, 시간표 만들 줄 알고, 자본 항목, 자산 항목, 부채 항목 관련해서 어떤 하위 항목이 있다 정도만 외우고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60점 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기초가 없으면 40점 이상 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죠. 그래서 기초 공부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는 기초 부분에서만 터치를 해드릴 거고요. 저한테 배우시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얘 강의만 볼 거야, 어디 다른 데 안 가서 안 들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초를 정확히 파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깊은 부분은 제낄게요. 예. 계산 문제 다 제껴버리세요. 기초 문제만 따다다다 풀어도 60점 이상은 나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고득점 하기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에요. 실제로 저는 60점이 못 넘었죠. 정확히 57.5점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양이 너무 방대해요. 사실 경영학이라는 학문 하나만 놓고 보면 나머지 영어를 포함한, 심지어 영어를 포함한 5과목보다 양이 더 방대한 거죠. 그래서 올 커버가 안 되는 과목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꺼운 책 하나 사세요. 어디 경영학 400페이지짜리 그거 하나만 달달달달달 외우시거나 공부하시면 60점은 간간히 넘을 수 있죠. 간단히가 아니라 간간히 턱걸이로 넘을 수 있습니다. 왜? 대체로 시험을 낼 때 어떻게 하느냐? 메이저 교재 5가지를 이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중복되는 부분에서 시험을 대체로 내고, 중복이 안 되는 과목들,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는 거 있죠? 교재마다 다르겠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맞는 건 말이 안 되고요. 80점 넘기도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기초가 은근히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암기 과목인 거죠. 그래서 전략은 한 권만 사서 열심히 공부하라, 이거고요. 기업진단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학 전공자, 경영학 전공자가 이제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비교적 많이. 하지만 공식이 어렵지 않고요. 나오는 게 항상 뻔하고, 이것도 자본 항목, 자산 항목, 부채 항목 이런 것만 이제 잘 외우면 쉽게 60점을 넘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조사 방법론은 이제 누구에게나 공평한 전략 과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85점이 나왔습니다. 1차에서. 전략 과목은 사실 80점만 넘기면 그 소임을 다 한 거예요. 왜? 60점이 평균이고요. 40점짜리 나오는 과목을 커버를 해주는 과목이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론은 그로써 이제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전략 과목이냐? 외울 것도 많아요, 사실. 하지만 외우기 상당히 쉬워요. 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딱 봐도 이거는 뭐뭐뭐야? 뭐뭐뭐야. 딱 나오는 거야, 머리로. 법령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뭐뭐야 이러면 이게 뭐뭐뭔가? 뭐뭐뭔가? 고고고인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쉽게 됩니다. 이거는 2차 마케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한 번 더 나오는 과목이에요. 1차에서는 조사 방법론으로 나오지만 2차에서는 마케팅 조사론으로 나와요. 하지만 큰 맥락은 벗어나지 않고요. 실제로 90% 이상 범위가 같아요. 한마디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어. 영어 없네요. 예, 영어는 알아서 하세요. 영어는 안 됩니다. 영어는 한두 달 갖고도 안 되고 5, 6개월 갖고도 안 돼요. 1, 2년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영어가 너무 어렵고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3030 잉글리쉬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영작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영작이 되다 보니. 저도 그걸로 공부를 했고 현재는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국은 뭐 나갔다 온 경험이 거의 없죠. 뭐 중국이나 뭐 저 동남아 쪽 많이 다녀왔는데 미국 못 가죠. 비행기 값이 많아서 각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자 비전공자의 그 전략 과목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육대학교를 나왔고 회계학과 경영학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느냐? 첫 번째, 법령. 요거 60점 나와야 되죠. 60점. 회계학, 오케이. 기초만 하면 이거 60점 나옵니다. 경영학, 이거는 50점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 60점 넘을래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면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자, 기업진단론은 60점 나오기 은근히 쉽습니다. 같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사방법론 80점 나오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벌써 통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비전공자는 이거 법령, 그 다음에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이 세 가지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게 적합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사람들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전략 과목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 과목, 두 번째 전략 과목, 세 번째는 뭐 대체로 이제 갈리는 게 많죠.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 영어 잘해. 그럼 영어 전략 과목 될 수 있는 거죠.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전공자는 어떻게 전략을 잡느냐? 뻔하죠. 이 세 과목이 벌써 전략 과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우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비전공자까지는 5개월 정도를 잡으시면 아주 무난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전공자는 3개월만 잡으셔도 돼요. 실제로. 그러면 시험에 통과를 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굳이 따진다면 80% 이상은 이 정도 준비를 하시면 붙습니다. 열심히 하셨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2차를 준비하지? 2차 3개월밖에 안 되고 뭔 소린데? 답 안 나와.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3개월 갖고 되겠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합니다. 예, 제가 공부를 해봤지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약간의 운이 따라줘야겠죠. 내가 공부 안 한 부분에서 나오거나 혹은 너무 난이도가 높게 나오거나 하면 어렵겠죠. 자,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굳이
나는 요 전에 여기서 살짝 2차 한번 깔짝거리고 1차 들어가야지 하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빙하우스의 이제 망각 곡선에 의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요. 굳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하셔도 상관없지만 비효율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1차는 1차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1차 끝나면 2차를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1차가 끝나고 2차 발표 때까지 약 2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탱자 놓으시면 안 되고 떨어질 것 같든 붙을 것 같든 열심히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를 했죠. 왜냐하면 너무 걱정이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논술 같은 경우는 뭐 해봤겠습니까 제가. 논술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한 게 다예요. 그게 논술인가요? 예,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전략 과목 부분과 그 다음에 비전공자, 전공자, 그리고 수험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매끄럽지 못한 설명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